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오며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수사기관 개혁청 사진도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나왔는데 이거 잘만 하면 그간 경찰 위에 군림하던 검찰이 경찰 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전 검찰총장 차관급 격하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 강화에 이어 마지막 남은 수사기관 경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간 늘 검찰 아래에서 검찰의 지휘나 받았던 경찰 조직을 검찰과 동등한 직위로 격상시킨다는 것인데, 심지어 지금까지 보도됐던 민주당의 수사기관 개혁안이 모두 관철되면 앞으로 경찰이 검찰보다 더 높은 기관이 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먼저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11항, 1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제11항은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이고, 12항은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즉, 현행법에 따라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추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또한 정청래 의원 등은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행정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민주당이 수사기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나 다름없는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들고 나온 것만 봐도 민주당이 칼을 제대로 간 것 같은데, 정리능이 보기에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세 가지를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검찰의 힘을 빼면서도 경찰의 힘을 실어 완벽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 둘째, 경찰 조직에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어 내란 세력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셋째, 다가올 대선에서 14만 명의 경찰표를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전 이재명 캠프에서 현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만약 이번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검찰총장 차관 격하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면 마침내 검찰과 경찰 간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그간 검찰이 경찰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해왔던 관행도 구조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이 경찰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경찰 역시 조직 논리 때문에라도 내란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당위적 명분 외에도 세 번째로 언급한 14만 명 경찰표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예컨대 현재 전국 경찰 인력은 약 14만 명가량 되며 그 경찰 인력과 관련 있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전체 경찰 인력의 2배를 훌쩍 넘는다고 쳐도 과장이 아닙니다. 반면 검찰의 경우 검사 수는 2,300명 정도,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8,300명 수준입니다. 즉, 내란 속의 윤석열의 요람이자 내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어차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인력 규모로만 보면 14배나 큰 경찰 조직을 밀어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경찰청장 장관 격상 법안을 추진해도 거부권에 가로막힐 게 뻔한 이상 경찰로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민주당 정권 출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명분이면 명분, 실리면 실리, 민주당이 일을 잘한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데, 다만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아무래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 중인 검찰총장 차관 격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예능은 윤석열이라는 원죄와 조직의 규모 때문에라도 검찰총장 차관 격하가 맞다고 보지만 이 부분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혜롭게 풀어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대법원이 황당할 정도로 신속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꽂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수상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조계의 의견은 다행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란 세력이 바라는 것처럼 대법원이 법으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선
넘어야 할 두 가지 큰 산이 있다고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의 이번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해설 영상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론은 전원합의체 갔기 때문에 더 시간이 끌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전원합의체는 전원이 모여가지고 평의도 해야 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길게는 1년, 2년이 걸릴 수 있고요. 결국 지금 6월 2일 날 6월 3일까지인데 그 안에는 결론이 나기 어려워요. 원론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서 빨리 결정해가지고 두 가지 선을 넘어야 돼요. 네. 전원합의체에서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먼저 하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다 빨리 와 빨리 와 막 평의하고 다른 생각 못하게 막 하고 결론 낸 다음에 원래 그렇게 결론 내면 어떻게 내냐 하면 이게 무죄였잖아요. 예.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돌아오면 또 몇 달 걸리거든요. 네. 고등법원 갔다가. 근데 거기서 또 넘어야 되는 게 파기자판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모아서 해야 되고 파기자판까지 해야 되고 파기자판은 5년 내에 제가 했던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가능성 없는 얘기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소부에 있는 것보다 전원합의체 갔으니까 일정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한 거지. 이 기자들이 저는 네. 법조 기자들은요. 법 좀 알고 써라. 막 쓰지 말고. 확 때리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들 요새 노는 애들 많거든.